그래서 원가 행태에는 변동비하고 뭐가 있다고요? 고정비.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재료비가 1,000원 든대요. 얼마 든대요? 1,000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골뱅이로 써드리면은 단가예요. 뭐라고요? 단가. 그러면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재료비 1,000원이면 1,000원 들겠죠. 근데 제품 10개만, 아이고, 맞구나. 그럼 제품 10개 만들면은 총 얼마가 들어요? 10,000원이 들겠죠.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제품 한 개 만드는데 1,000원. 그 다음에 10개 만들 때는 그러면 얼마 드는 거예요? 10,000원. 그러면 50개 만들려면 얼마 들죠? 50,000원. 근데 이거를 하나당으로 봤을 때는 1,000원이죠. 그 다음에 10개에 10,000원이니까 하나당 얼마예요? 1,000원. 50개 만들 때 5만원 들어가니까 하나당 얼마죠? 1,000원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총변동비는 증가예요. 뭐 한다고요? 증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개 만들 때 1,000원 들어갔잖아요. 10개 만들 때 얼마 들어갔죠? 10,000원. 50개 만들 때 50,000원. 그래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뭐 한다? 늘어난다.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라는 게 있어요. 제가 단위당이라고 써드리면 한 개당이에요. 몇 개당이요? 한 개당. 그러면 하나 만들 때 1,000원이니까 하나에 1,000원. 10개 만들 때 10,000원이니까 하나에 1,000원. 50개 만들 때 50,000원이니까 하나에 얼마예요? 1,000원. 그래서 변동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왜 백종원 씨가 단가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비가 보험료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임차료.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대표적인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로 100만 원이 나가요. 얼마 나간다고요? 100만 원. 그러면 제품을 한 개 만들어도 얼마예요? 100만 원. 제품을 10개 만들어도 100만 원 나가겠죠. 제품을 50개 만들어도 얼마 나가요? 100만 원 나가요. 그래서 총고정비는 뭐하다? 일정이요. 그 다음에 한 개 만들 때 1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한 개당 단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10개 만들 때 1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한 개당으로 봤을 땐 얼마예요? 10만 원. 그 다음에 50개 만들 때 100만 원이라 그랬죠. 50개도. 그러면 한 개당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만 원.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왜 백종원 씨가 가격은 싸게 하고 많이 파는 거를 권장을 하냐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팔면 팔수록 하나당 들어가는 단위당 고정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어차피 들어가는 재료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식당을 하면은 보험료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정비들 들어가잖아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그 고정비가 들어가는 금액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들은 다 똑같아요. 저렴한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많이 팔자.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TV 보다 알았는데 대부분의 음식 평론가 있죠. 음식 평론가가 맛 평론을 안 하는 식당 중에 하나가 백종원 씨 식당이에요. 왜냐면 맛을 평론할 게 없대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자극적이거든요. 백종원 씨 음식들이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근데 왜 그렇게 만드냐면은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아주 고급 재료는 아니에요. 대부분. 왜냐면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들이 다 그거거든요. 박리담회이기 때문에. 근데 박리담회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예요. 재료가 뭐 해야 돼요? 싸야 돼요. 네. 근데 그 재료가 뭐 저급의 이런 걸 쓴다는 아닙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때 연어 무한리필집 있었었죠. 예,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연어 무한리필집이 한참 유행했을 때가 연어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쌀 때였대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걸 만들어서 팔았었던 시절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연어 무한리필집이 많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원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가격도 같이 못 올리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비싸지면은 안 올 거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 이유가 남는 게 적어지니까. 남는 게 적어지면 장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한 달에 150 벌어. 그러면 뭐하러 장사해요? 회사 다니지. 맞죠? 장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다닐 때보다 못 벌어. 그러면 안 하고 회사 다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실 거면 진짜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 학원에서 일할 때 제 옆자리에 꽤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그 홈쇼핑 수업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쇼핑몰 관련된 수업. 제가 몇 번 물어봤죠. 지금 쇼핑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너무 많아서. 어차피 쇼핑몰이나 그런 거는 아이템 싸움이래요. 왜냐면 이미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무얼 팔 거냐를 잘 정하면 돈을 벌 수는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노마드? 일을 줄이고 이제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성공한 방법을 설명해 주죠. 근데 그 사람이 성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방법이 맞아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방식 그대로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된 책이에요. 나 부동산으로 몇백억 벌었어요. 이러면서 책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방식 그대로 하면 지금 망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노력을 하라고. 노력 안 하나? 노력해서도 안 되는데 그 방식 갖고는.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가르쳐 주지 않아요. 메인 되는 거. 왜 안 가르쳐 줘요? 이거 가르쳐 줬다간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인터넷이나 그런 거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할 거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걸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돈 버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가르쳐 줄 거예요? 나 혼자만 알 거예요? 나 혼자만 알아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글이나 그런 데에다가는 꼭 이렇게 써요. 아, 이거 너무 아까운 건데 알려드리는 거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우면은 안 알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바보 아닌 이상.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요즘 그런 거에 혹하시는 분들 많아요. 최근에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주식값이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때 보십시오. 뉴스. 볼만 할 겁니다. 집값도 언젠간 떨어질 겁니다. 계속 오를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나라 탓.
그래서 앞에 보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건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총변동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요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다른 말로 혼합 원가라고도 하고 변동비, 고정비. 그래서 기본요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준변동비는 무슨 원가라고요? 혼합 원가예요. 그래서 섞여 있다라는 뜻이고요. 변동비도 있고 무슨 비도 있어요? 고정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요금이라고요? 기본 요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기본 요금은 안 변하잖아요. 맞죠? 예. 네. 그래도 기본 요금이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고정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전기요금 같은 거. 우리 전기요금 안 쓰면 기본 요금만 나와요. 근데 전기는 쓰면 쓸수록 내야 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게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변동비. 그 다음에 택시 요금도 준변동비예요. 왜냐면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본 요금은 고정비가 되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변동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좀 엉뚱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예전에 이제 김포에서 일할 때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택시 내려서 택시비를 내고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택시 그 미터기라고 하죠. 거기 보면 말 그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우 저놈의 말 좀 안 달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또 택시 탈 일이 생겼어요. 탔는데 어머 웬일이니? 미터기에 말이 다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이 고장 난 거죠. 얘가 뛰지를 않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이 안 뛰어도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종종 좀 쓸데없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요런 거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 진짜 없더라고요. 말 다리가. 그래도 뭐는 올라가요? 돈은 올라가요. 그래서 요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준고정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일정 구간. 그래서 얘는 계단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적으세요. 설명은 또 드릴게요. 그래서 왜 계단형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프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 있죠. 요게 변동비예요. 무슨 비라고요? 변동비.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요게 고정비예요. 무슨 비요? 고정비. 그 다음에 기본요금 내다가 올라가는 거 요게 준변동비예요. 뭐라고요? 준변동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준고정비예요. 그래서 준고정비는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올라가는 게 무슨 비라고요? 변동비. 왜냐면 아까 총변동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요게 고정비예요. 아까 고정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요게 준변동비예요. 왜냐면 기본요금까지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고정비인데, 중고정비는 여기 앞에 잠시만 보세요. 중고정비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고정비가 이제 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직원 10명당 근로감독관 1명을 써요. 근데 근로감독관의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야. 그러면 직원 10명 때까지는 감독관이 몇 명만 있으면 돼요? 1명. 근데 직원이 11명이 되면 요때는 근로감독관이 몇 명 필요하죠? 2명 필요하죠. 그 다음에 20명이 넘으면 3명 필요하죠.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까지는 200만 원. 여긴 얼마야? 400. 여기는 6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요게 옆에서 봤을 땐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정비 나오면은 무슨 형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세요. 계단형.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무슨 형이라고 쓴 거예요? 계단형이라고 적은 겁니다.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설명하고요. 교재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공식이에요.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가에게는 그냥 그 외우라고 드린 거 있죠. 거기에 한 A4 용지 한 바닥 정도 되거든요. 그냥 그거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씩 부연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합격을 하시려면은 외우는 게 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왜 이게 기초 또는 기본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제일 처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재료. 왜 그러냐면 재료가 없어. 그럼 물건 못 만듭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난리잖아요. 뭐 때문에 난리냐면은 반도체 칩이 있어야 차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칩이 없어서 지금 놀아야 된대요. 한 2주 정도. 그래서 재료가 없으면은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근데 두 번째는 재료만 있는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월급 주는 걸 노무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노무비. 그래서 사자 중에 노무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노무사분들이 하는 게 대부분 돈 관련된 건데 인건비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노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노무사 사무실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무실들도 다 격리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초원가, 기본원가예요.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도 있어야 되고 그 재료를 만들어줄 누구도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인데 여기 보시면 노무비하고 뭐야? 제조 간접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우리가 가공을 하려면 재료는 일단은 전제하에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빼고 봤더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물건을 가공해 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제조 간접비는 뭐 기름을 쓴다거나 전기를 쓴다거나 물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월세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 다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구해요.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노무비 더하기 간접 경비. 요거를 간접 제조 경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재 보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02페이지 보시면은요. 원가 계산의 의의 원가 회계. 원가 회계는 제조업에서 쓰는 거예요. 무슨 업이요? 제조업.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원가 회계는 작성을 안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와 노동력, 기계장치 등의 생산 설비와 전기, 가스 등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기업 내부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재료나 이런 걸 가지고 물건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제조기업이 판매한 제품의 원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원가를 알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제조하는 데 소비된 가치를 기록, 계산, 집계하는 회계 분야를 무슨 회계라 그래요? 원가 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냥 원가 회계가 어디에서 쓰인다고요? 제조회사에서 쓰여요. 그 얘기를 되게 길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의 목적 보시면 재무보고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재무보고 목적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제조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요건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외울 건데 일단 저거만 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어떤 회사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무슨 회사요? 제조회사.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원가가 나와야만 뭐를 만들 수 있죠?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면 우리 회사가 이익인지 손해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서 계속 원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골목식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나오시는 사장님들 10분 중에 8분은 아무 생각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부터 장사하면 망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골목식당 보면서 왜 망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왜냐면 아무 생각 없어요. 원가 계산도 안 해보고 내게 왜 안 되나 연구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 음식은 맛있어.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와서 먹고 뭐 해줄 거예요? 네, 찾아줄 거야. 다음에. 이런 식이더라고요. 대부분 다. 근데 맛있어도요. 또 가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만 가죠. 네, 근데 맛만 있어.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따지는데요. 제일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놈의 가성비. 가성비 그걸 좀 안 좋게 해석을 하면 5,000원짜리 음식이 5만원짜리 음식처럼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싼데 맛있고 뭐 해야 돼요? 양도 많아야 돼. 이건 도둑놈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면 본인이 장사하시면 되죠. 떼돈 벌 텐데. 저는 뭐 가성비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솔직히 가성비를 맞춰주려면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내가 건물주면 가능해요. 네, 건물주면 가능한데 건물주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좀 슬픈 게 제가 좀 대부분 그 신도시 주변에 살았어요. 그 전에 살 때는 청라 주변에 살았고 지금은 집에서 김포 바로 옆이거든요. 이 신도시 주변에 살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웬만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식당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가서 먹었는데 맛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와야지. 그래서 또 가보면 식당이 없어요. 이게 신도시의 장점이자 단점이 회전율이 되게 빨라요. 근데 이 회전율이 뭐냐면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폐업하는 회전율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 집 맛있었으니까 다음번에 뭐 먹지? 해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보면 간판이 없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좀 단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신도시들이 대부분 월세가 어떻죠? 비싸요. 근데 그만큼 매출액이 안 나오니까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참 우리나라 식당들은 보면 잘 되는 데만 잘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해요. 잘 되는 데 가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즘 좀 슬픈 게 저희 동네에 있던 쿠우쿠우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못 가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얼마 전까지는 장사하는 걸로 불도 켜져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새로운 주인 찾는다고 붙여놨더라고요. 쿠우쿠우 잘 먹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장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큰 데들이 영향이 좀 더 셉니다. 왜냐면 직원 10명이라고 치면요. 인건비만 못해도 2, 3천이에요. 인건비만. 그래 월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한 달 버티려면은 4천에서 5천은 있어야 돼요. 직원들을 다 채용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근데 중요한 게 내 통장에 4, 5천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두 달 버틸 돈이지 통장에 1억 넘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리 통제 목적. 요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관리하려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만약에 생산 라인에 총 10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10명. 그 다음에 조립 라인에 8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8명. 그래서 점심을 먹겠죠. 그래서 10명이 한 달 동안 점심값이 100만원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100만원. 근데 조립이 점심값이 한 달에 120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사장님이 이거 보자마자 어디로 뛰어가죠? 조립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도 못하는 것들이 밥만 먹는다고. 왜냐면 10명인데 100 나왔으면 8명이면 100만 원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통제를 하려면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점도 있어요. 저도 이제 제조회사 다닐 때 제일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저희 파트는 아니었으니까 회사에서 내고라는 걸 해요. 내고가 뭐냐면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내고를 하냐면 우리 회사 매출액이 이번 달에 줄었어. 그러면 매출액이 줄었을 때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재료값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사장님이 오더를 줍니다. 뭘 주냐면 야, 이 재료 비싼 거 같아. 가서 깎아 갖고 와. 라고 하는 경우들이 실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왜냐면 매출액이 줄었어. 근데 이익은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원가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가, 그러니까 저하고 동갑인 애가 그거 담당이었는데 맨날 술 먹어요. 근데 왜 맨날 술 먹냐면 아쉬운 소리도 한두 번이지. 한 달에 한 번씩 아쉬운 소리 맨날 가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만에 하는 거는 해주거든요. 근데 계속 해달라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못 해줘요. 그러면 우리 이제 거래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돼.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래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가격에 다른 회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올 회사가 없어요. 근데 위에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너가 깎아갖고 오면은 너는 능력이 되는 놈이고 못 깎아갖고 오면은 능력이 안 되는 놈이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운영하던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건 다 사장님하고 2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장님은 사장님 친구. 그 다음에 과장, 부장님들은 거의 다 학교 후배, 동네 후배. 다 그랬었어요. 내 옆에 있던 대리는 부사장님 조카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가셨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끼리끼리인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일단 호구조사 끝나고 욕을 하셔야 돼요. 전 그 회사 다닐 땐 욕을 안 했어요. 왜냐면 같이 다니는 사람이 부사장님 조카인데 무슨 욕을 하겠어요. 조용히 있었죠, 그냥. 그리고 참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략 수립 목적. 뭐 전략 수립 목적은 우리가 원가를 알아야 이익이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장사가 지금 잘 돼. 그러면 뭐 내년에 공장을 하나 더 짓겠다. 아니면은 직원 채용을 늘리겠다. 아니면은 뭐 기계를 더 사겠다.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립을 하려면 우리 회사의 원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원가를 알아야만 얼마 버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가는 뭐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은 몰라요. 맞죠? 내가 내일 갑자기 사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실 때는 이건 좋은 건 아닌데 저는 항상 그 마인드로 살거든요. 최악을 계산을 먼저 해요. 당연히 성공해야 되겠지만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실패했을 때에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내가 실패했을 때에 얼만큼 마이너스가 되느냐, 금전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따져 보셔야 돼요. 저도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실패도 좀 많이 하고, 저희 어머니도 저 포기했었어요. 우리 아들은 돈 못 벌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왜냐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동안 9군데를 때려쳤어요. 그럼 말이 3년 동안 9군데지 거의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뭐 한 거예요? 그만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다라고, 아니면 내 동생이, 우리 오빠가 3, 4개월에 한 번씩 회사를 때려쳐. 그러면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그런 케이스였었어 갖고, 그래서 뭐 연락 와갖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속으로는 그냥 버티세요, 웬만하면. 왜냐면 제가 경험해본 결과 나온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나마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다른 데라도 갈 수가 있지만
이게 나이가 차면 찰수록 딴 데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하고 맞는 회사가 어딘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 모험하는 거예요. 하나에. 맞죠? 어떤 회사가 나하고 맞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알면은 맞는 대로 가겠죠. 참고로 전 영업도 했었어요. 그 9군데 중에 2군데가 영업이었어요. 영업을 해본 결과 난 영업하고는 안 맞아. 근데 왜 안 맞냐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신경성이 있어갖고 그 전에 거를 신경을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은 이래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도 못했어. 근데 내일 일어났어. 그러면 어저께에 대한 기억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영업할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어저께, 그저께, 한 달 전 막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업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업직은 그날그날 막 사람 상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처럼 누적이 돼갖고 터지는 스타일들은 영업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돈 벌려면 뭐를 하셔야 돼요? 영업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러면은 회계라던가 이런 거 공부한 다음에 영업을 하세요. 뭐 보험 영업이라던가 자동차 영업이라던가 분양 영업이라던가 영업 되게 많잖아요. 제약 영업도 있고 영업직이 원래 돈은 제일 잘 벌어요. 왜냐면 영업을 못하면 물건 못 팔잖아요. 어. 그래서 저 전에 다니던 회사의 부사장님이 저도 그 얘기 듣고 놀랐는데 요즘에는 필요 없는데 백과사전 아세요? 백과사전? 백과사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판 사람이래요. 자기 말로는. 그러면 1등은 아니어도 어쨌든 탑 쪽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백과사전 판 걸로는. 그래갖고 스카웃 됐다고. 영업직으로. 영업 그 총괄로 스카웃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돈이 목적이신 분은 영업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힘듭니다. 예. 저도 영업을 해봤지만 잡상인도 그런 잡상인이 없어요. 취급받는 게. 들어갔다 쫓겨난 적이 뭐 수백 번이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일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앉아갖고는 쫓겨나진 않잖아요. 다 피가 되고 살은 되는데. 근데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영업직이 진짜 힘들어요. 보면. 그 다음에 203페이지는 특별히 볼 거 없고요. 20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204페이지 보시면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라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거기 기간 원가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주실래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요. 제품 원가는 제조 원가예요. 네,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고 기간 원가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뭐 하는데 들어간 돈이에요? 관리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제품 원가하고 기간 원가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라고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의 3요소라고 있죠. 원가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 뭐요? 제조, 경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밑에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를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고도 해요. 왜냐면 물건을 만들면 전환되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무슨 원가라고도 해요? 전환원가. 그래서 직접 노무비 더하기 뭐요? 제조 간접비. 거긴 그냥 가로로만 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관리 통제 목적을 위한 원가의 분류. 거기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는 나중에 전산세무 2급에서 볼 거고요. 거기 보시면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라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무려 2번 정도 나왔어요. 그 옆에다가 경영자라고 좀 적어주세요. 206페이지 보시면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뭐야? 불능 원가. 근데 이 통제를 누가 하냐면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사장님, 경영자가. 그래서 경영진에서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통제 가능 원가. 그 다음에 인건비도 사장님이 통제할 수 있죠. 이럴 수 있잖아요. 계약서 쓰러 갔더니 사장님이 이번에 동결이래. 아니면은 감봉이래. 금액이 떨어졌대. 네. 그러면 사장님이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통제 가능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험료, 사장님이 보험료 비싸다고 해서 거기 보험회사 가갖고 우리 회사 보험료 깎아주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힘드시면 해약하세요라 그래요. 왜냐하면 보험은 무조건 해약하는 사람이 뭐 보는 거죠?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드실 때는 꼭 이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도 빨리 해약하긴 했는데 과거에 제가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을 좀 안 좋아해요. 영업하시는 분한테 한 3-4번 당한 적이 있어서. 과거에 아는 형이 보험 영업했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제 좋은 점만 얘기한 거죠. 예, 원래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회사의 좋은 점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좋은 점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2달치 내고, 그때 이제 월 30만원짜리 보험이었거든요.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월 30이면. 근데 한 2달치 붙고, 뭔가 찝찝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갖고 인터넷을 뒤졌죠. 제가 뭐 하나 꽂히면 한 2-3일은 찾거든요. 그래갖고 글을 한 200개인가를 읽어봤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그 다음날 보험회사 가서 해약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왜 해약했냐고. 그래갖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가 얘기한 게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해약한 게 잘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얘기가 1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1년에 한두 번씩 뉴스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0년 전에 드신 분들 아직도 원상 회복 안 됐다고. 원금 회복이 안 되는 상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보험 파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보험인데 보험 드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보험, 이런 보험들도 실제 있어요. 근데 제가 3개월 부었거든요. 그러면 3개월 냈으니까 90만 원 냈잖아요. 해약하고 2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보험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하셔야지. 비싼 게 나오는 금액이 크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보험이라는 건 내가 유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 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해약한 게 다행이에요.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지금 한 40만 원 돈 나가거든요. 저희 가족들 거 다 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들께 40만 원 나가는데 제게 35만 원이에요. 한 4년 남았으니까 4년만 버티면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 파트예요. 조업도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 근데 저는 이거를 원가 행태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무슨 행태요? 원가 행태.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총변동비는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 뭐 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증가할 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변동원가하고 무슨 원가 있어요? 고정원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변동하고 고정만 보면 요거 계속 쓸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207페이지 3번에 보시면 메모원가랑 4번에 보시면 무슨 원가 있어요? 기회원가.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원가 행태. 그 다음에 매몰 원가하고 기회비용도 시험 문제에 좀 출제가 종종 되는 파트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매몰의 뜻이 뭐예요? 매몰. 네. 매몰 그러면 그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거를 매몰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좋은 뜻이 아니고 나쁜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옛날 거. 쓸데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매몰시킨다 그러면은 땅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쓸모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뜻은요. 우리가 항상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선택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최소 두 가지는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있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그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고 여러분도 공부 시작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두 가지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하게 되면은 어디 가서 할 거냐. 이건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이상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한 거 말고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거.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싶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만약에 내가 집을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어요? 집. 그래서 내가 월세를 주면은 만약에 1억의 이익이 나고요. 전세를 주면은 8천만 원의 이익이 나고 매매를 하면은 2억의 이익이 난다라고 볼게요.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요. 뭐를 선택했어요? 매매. 그러면 기회비용은 1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얘 선택했죠. 그럼 얘는 빼는 거예요. 얘는 빼고 요 나머지가 월세하고 전세 있잖아요. 그 중에 좋은 게 뭐예요? 월세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몇 억이요? 1억. 근데 내가 매매해서 얼마 벌었죠? 2억 벌었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낮아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낮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월세를 선택했으면 얼마밖에 못 받았어요? 1억밖에. 근데 내가 매매를 선택함으로 해서 얼마 벌었죠? 2억 벌었죠.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만약에 월세를 선택했어요. 뭐요? 월세. 그러면 기회비용은 2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억을 빼면 이렇게 두 개가 남잖아요. 이 둘 중에 2억이 훨씬 더 좋죠. 맞죠? 그러면 내가 월세를 선택함으로 해서 얼마 벌었죠? 1억. 근데 매매를 선택했으면 얼마 버는 거예요? 2억. 그러면 기회비용이 높죠? 그러면 내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낮은 삶을 사셔야 돼요.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사시면 결론은 나는 맨날 후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 이렇게 할 걸. 이게 더 좋은 거였는데. 예, 그래서 기회비용은 낮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이러면은 기회비용이 낮은 거예요. 아, 수업 잘 들은 것 같아. 그럼 기회비용이 낮은 건데, 어우, 수업 괜히 들었네. 그러면 기회비용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기회비용 가지고 장난을 좀 쳐요. 만약에 내가 보험 영업을 해. 그럼 만약에 저희 보험을 안 드시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에 가입하면 만약에 1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저희 보험에 가입을 안 하시면 기회비용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가입을 안 했으니까 1억이라는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럼 왠지 가입하고 싶어져.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억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진다라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용어가 내가 뭔지 몰라. 네. 그러면 왠지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아. 이런 거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기회비용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이 다 최선일 수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차선일 수도 있고 최악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약간 교묘하게 꼬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의 혀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이 얘기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언제 믿었었냐면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이 영업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가 내일이면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고 오면은 우리 회사는 앞으로 되게 잘 될 회사야. 그리고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었거든요. 네, 빌딩을. 우리 회사가 저 회사로 이사 갈 거래요. 근데 내가 우리 회사 돈 얼마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저씨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이구나. 거짓말도 진짜처럼 얘기해요. 앞뒤 이렇게 맞춰갖고. 그래서 야, 영업하는 사람은 확실히 틀리긴 틀리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저 그만두고 석 달 후에 지나가는데 간판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왜냐면 폐업했으니까. 근데 말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메모런가하고 무슨 비용이요? 기회비용. 근데 메모런가는 요거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회비용은 시험에 내면 요거 갖고 장난쳐요. 가장 큰 것을 뭐라고 내요? 가장 작은 것.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분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